자, 지금 시간이 2019년 6월 30일. 자, 오늘 일요일이고요.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10시 17분. 예, 1호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곧 7월이 오죠. 2시간 정도 지나면 7월 달이 옵니다. 아마도 7월 달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띵글을 만나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약간씩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해결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사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조합원 오픈 일정이 다음 주였는데 일단 개발사랑 좀 협의를 해본 다음에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월이 오고 있으니까 한번 가상화폐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 자, 이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 중에 원칙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예. 매수할 때는 음봉 바닥 또는 양봉 바닥을 확인한다. 그죠? 음봉 바닥 또는 양봉 바닥을 확인한다. 예. 양봉 바닥을 확인했으면 양봉의 아랫꼬리의 길이를 확인해라. 자, 아랫꼬리가 짧으면 그냥 P차트 지지에서 매수를 하고, 아랫꼬리가 길면 시가 아래에서 매수한다. 음봉 바닥일 때도 똑같이 그 다음 봉이 양봉인지 확인을 하고 그 양봉의 아랫꼬리를 확인한다. 아랫꼬리가 길면 시가, 양봉의 시가 수준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아랫꼬리가 짧으면 시가를 고려하지 않고 P 지지에서 매수한다. 이게 봉과 지지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수급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수급선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상단선을 넘으면 매수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세요? 수급선의 상단선을 넘으면 매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홀딩한다는 사실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홀딩을 하시든지 마시든지인데 신규로 매수를 하는 건 아니다죠. 아니다. 다음에 지지 아래에서 매수하고 저항 위에서 매수하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을 정해놓고 차트를 한번 보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새 제가 한 가지를 더 배워서요. R 캡처에서 캡처를 뜬 다음에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림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림판으로 넘어가면 뭘 할 수 있냐? 펜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펜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A, B. 자, A가 지지죠?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저 A가 끝이에요.
월봉으로는 A 자리가 매수고요. 나머지는 매수할 자리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B는 뭐예요? B는 예, 수급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자리고 여기는 매수가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B를 넘어가면 신규 매수는 없는 거죠. 월봉은 그렇게 해서 해석이 끝이에요. 그럼 주봉으로 가볼게요. 자, A가 수급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땐 A만 매수할 수 있어. 주봉 기준으로는 A 아래에서만 매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이미 수급선 위야. 그러니까 매수 가치가 없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결국엔 지금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매수 가치가 전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홀딩을 하든 아니면 청산을 하든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외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타를 하겠다고 막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는 건 일봉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주봉이나 월봉에서는 매수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홀딩하겠다? 그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오늘이 말인인데 월봉은 양봉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예. 지금 월봉은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이게 뭐 엄청난 하락이 오지 않느나 월봉은 양봉으로 내일 9시면 끝날 테니까 월봉은 양봉이 기정사실이고 주봉은 음봉이 될지 양봉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아직 12시간 12시간 조금 안 남았구나. 한 11시, 10시간 30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월봉은 양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주봉은 아리까리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기준 하나만 갖고 들이대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그 다음에 흐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기준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원칙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 돈을 버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라고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규칙을 다 파괴해버리면 이번 판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다음 판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규칙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어떤 룰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될지 없어요. 그러니까 룰이란 건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그 룰을 어기면 그 다음부턴 지켜야 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안 지키는 건 상관없지만 그 다음엔 지킬 것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예, 그냥 감각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예, 감각에 의존하는 건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걸 뜻해요. 왜냐하면 감각은 통계학적으로 또는 확률적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을 버려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월봉이 이대로 끝나는지, 그리고 주봉이 양봉으로 끝나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또한 월봉의 지지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주봉의 지지가 어디까지 오는지, 주봉의 수급선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파악이 되셔야 그 다음에 전략을 짤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게 파악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 파악이 되는 시간대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미리 판단해서 움직이게 되면 어쨌든 의사결정상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더. 이더도 월봉은 좋아요. 뭐, 근데 이제 아랫꼬리보다 윗꼬리가 덜 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음 달 시초가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주봉은 안 좋죠. 예, 주봉은 안 좋아요. 주봉은 안 좋아. 이대로 끝나면 주봉은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캡처를 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사실 아무 이슈 없는 거죠. 지금 뭐왜 떨어지는지, 왜 오르는지 이슈가 없어요. 없는데 주봉을 잘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여기 있어요. A. 근데 고투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급이 매도라고 하니까 여기 노란색이 막히죠. 예, 그러니까 요 위로 매도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P는 상관없어요. 거래량이 맨 밑에 있어. 그러니까 상관없고 이건 노란색 선 상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선 위에 올라간 예, 상태에서 내려온 거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예, 이걸 수급 매도라고 부릅니다. 수급 매도.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여기가 이제 P20 상단인데 결국에는 P20 상단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TO 저항이 있잖아요. TO 저항.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P20선 상단 밑으로 내려가서 쑥 올리면서 그죠? TO 저항도 들고 결국 T20 수급선까지 갔다가 수급 매도니까 얻어 터지고 다시 TO 저항에서 밀린 다음에 수급선 P20 상단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급선 위에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룰만 아셨어도 지금 손실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룰을 무시하면 괴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자, 이제 리플. 리플은 월봉이 음봉으로 돌았어요. 이건 안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리플이 갖고 있는 구조는 이더가 갖고 있는 구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단순히 이번 달이 음봉이다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다음 달이 1구간이거든요. 예, 다음 달이 1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을 넘기 유리한 형태로 만들어 놔야 상승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봉의 고점을 넘지 못하도록 음봉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고투가 내려가면서 예, 이제 상승 주기에서 하락 주기로 전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봉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다소 부정적이에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다소 부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추봉도 전봉 저점을 붕괴하면서 지금 음봉을
양봉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도 그런 측면에서 봐도 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월봉과 주봉은 음, 좀 불안해요. 리플의 경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신규 매수를 가져가신다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리플은. 예, 오늘 내일 아침 9시 기준으로 이제 월봉이 양봉으로 돈다 그러면 어쨌든 기회와 위기가 예, 공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나면 사실 조금 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시기에는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월 초에 막 매수 전략을 바로 들어가서 뭔가 전략을 펼치기보다는 내일 아침 9시 상황을 일단 살펴보고 어,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상황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이요. 라이트코인은 아직 월봉 그다지 큰 이슈 없고요. 이게 뭐예요? 주봉은 이게 뭔가요? 저가가 110달러까지 와 빠졌다가 지금 130불이면 꽤 많이 올랐네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어제 12%. 야 이거 라이트코인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예, 이게 양봉으로 끝나면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되겠죠. 월봉은 지금 상태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의 이오스인데요. 이대로 끝나면 거의 나가리 분위기죠. 음, 이대로 끝나면 예, 이대로 끝나면 나가리 분위기입니다. 소리가 들렸나 보군요. 역시 탄산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를 껐는데도 이게 중간에 음소거가 안 되고 바로 전달이 된 것 같네요. 이대로 끝나면 답이 없어요. 음, 최악인데요. 음, 최악이에요, 최악. 이호스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음, 약속대로 오늘이 6월 30일이고요. 오늘이 지나면 이호스는 버리겠습니다. 리플은 아직 리플 때문에 당한 건 없기 때문에 음봉이어도 계속 분석을 해보겠지만 앞으로 이호스는 자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제공하는 종목에서는 제외를 하고 물어보시면 답변만 해드리는 수준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와, 다 망가뜨렸네요, 지지를 진짜. 어,
이거 한번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원화로 한번 볼게요. 원화는 이 원화가 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수급이 매도예요. 눈에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눈에 보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오래 가겠네. 다음부터 콜라는 주의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어, 지금 수급선 위에 화살표를 보시면 이제 매도 사인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종가나 고가에 비해 높아요. 높기 때문에 매도 사인이 뜬 건데 역시 그 위로 올라가자마자 예, 하락이 왔죠. 음, 잠깐만요. 비트만 보면 비트는 1구간이 없거든요. 0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투만 문제가 되지 고투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점만 잘 방어가 되면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는 거는 손절선이 지난달 저가, 즉 이번 달 저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둔 저점이 913만 3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에 매수를 하시든 913만 3천 원이 손절선이에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1,4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정도 예,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죠. 500만 원 손절할 돈이 5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에요. 1,400에서 5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한 30% 정도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너무 빠르게 들어가기에는 예, 부담스럽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서두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투가 80이죠. 예, 저투가 80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낮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항상 예, 무조건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상황에 대해 인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은 수급선을 넘어갔으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일단 수급선 하단까지는 내려와야 매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요. 이번 주는 이미 수급선을 넘었기 때문에 매수해야 될 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더. 이더도 월봉은 큰 문제 없고 주봉은 아직 양봉 상태. 예, 수급선 아래로 잘 내려와 있습니다. 리플. 예, 리플 월봉이 역시 음봉 상태, 주봉도 음봉 상태. 이제 이대로 끝나면 어쨌든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잘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리플은. 결과를 확인을 하세요. 월봉도 확인하셔야 되고 주봉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은 월봉은 꽤 좋고, 이 주봉이 압권이에요. 13만 5천 원에서 지금 16만 원이니까
요 사이만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10.3%. 그 전날에 3%니까 그거만 해도 거의 한 15%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바닥 대비하면 뭐 20% 넘게 오른 것 같은데, 정말 이오스를 선택한 건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오스를 한번 볼게요. 음, 혹시 이거 왜 파셨는지 아세요? 제가 그날 팔고 도망갔잖아요.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날. 그 도망간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그날 정말 얼마까지 버틸려다가 팔고 도망갔잖아요. 사실 그 전에 조금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는데 저 혼자 팔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잤거든요. 보세요. 제가 판 날이 여기에요. 여기 8,290원에 팔았거든요. 8,290원. 8,290원이면 어디냐면 이 정도 돼요. 예, 이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큰 하락이 온 다음 날 거의 시가 위에서 판 거예요. 그래서 이날 후다닥 탁 팔고 도망갔어요. 진짜 이 정도에서 판 거죠. 예. 팔고 도망가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도망갑니다. 죄송합니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음, 그때 도망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안 도망갔으면 지금 좀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밑에서 사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예, 너무 짧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달이 저 시간 기준으로 너무 짧게 남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접었죠. 근데 전날 판 이유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어, 사실 만약에 위로 갔다 그러면 지금 제가 판날 정도의 반대의 장대 양봉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300원에서 7,000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1,300원 정도 내린 건데, 그러니까 8,200원에서 1,300원이 오르면 9,000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의 상황은 위로 2,000원이 올라가든, 예, 밑으로 2,000원이 빠지든, 어쨌든 큰 폭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본 거예요.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월봉의 지지를 완전히 죽이든, 아니면 월봉의 지지를 지켜서 1170원까지 가든. 자고 일어나서 본 광경은 아래로 간다 했어요. 이제 1170원은 안 가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이거. 예. 이봉의 저가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요 A. 그게 조건이에요. 예. 왜냐하면 전주의 저점을 깨면 저투가 내려가니까. 이게 매수 구조 파괴죠.
그러니까 저투가 이번 주에 상승을 하는 구조잖아요. 예. 그래서 상승을 하는 구조에서는 매수를 들고 있어도 돼요. 얼마까지 내리든 상관없이 7,950원인가요? 예, 그 가격만 깨지 않으면 그 위에서 노는 건 아무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 썼어요. 7,950원만 안 깨면 돼. 그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전략이었던 거죠. 저가가 7,950원 맞네요. 그래서 7,950원이 지켜지는 선에서는 나는 주가가 가격이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 이게 전략이었는데 7,950원이 아니라 7,600원도 붕괴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저투가 내려갔죠. 예, 저투가 내려가면서 바로 인지한 거죠. 아, 매수가 죽었구나. 도망가자. 저항이 이겼다. 예. 그래서 아침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 거예요. 아, 저는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사는 바람에 예, 혹시나 저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생각돼서 사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제 의지를 전달한 거죠. 저는 틀렸어요. 제가 이번 달에 생각했던 것은 잘못 생각한 거였고, 잘못 생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는 정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싹싹 팔고 음, 도망갔어요. 그 뒤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죠. 음, 아직까지 8,000원대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8,290원에 판 것도 굉장히 잘 판 꼴이 된 거죠. 왜냐면 그 전날에는 8,290원이 아니라 8,800원대까지 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잤죠. 예, 거의 10% 수익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도 10%는 방어해 주겠지라고 편안하게 자고 일어났더니 10%가 방어가 안 되더라고요. 위기. 그 위기를 인지하는 게 필요해요. 예. 위기라는 걸 인지하는 이호스 파셨나요? 제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석이라는 게 너무 짧은 시간을 다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부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는 그 많은 부분들 중에 너무 단기적이야. 그죠? 막 5분봉, 10분봉 켜놓고, 뭐, 음, 그런, 그런 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너무 분봉에 집착해서 거래를 하는 행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봉만 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주봉 이상의 차트를 보는 사람들 거의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접근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게 실패를 하든 반대로 성공을 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긴 시간을 다루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걸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6월 4일에 아마 샀던 걸로 기억하고요. 며칠 전에 팔았으니까
대략 20일 정도 보유를 했었거든요. 예, 20일 정도 보유를 했었는데 어쨌든 큰 수익은 못 냈지만 손실은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조급한 방식, 그리고 너무 돈에만 얽매여가지고 매수와 손절을 무한 반복하는 그런 형태의 매매법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같은 걸 제공해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사는지, 그리고 왜 파는지, 왜 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살 때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해소되면 실패한 거고, 그죠? 보유를 할 때도 보유를 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도 명확하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홀딩, 청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 보고 싶었어요. 음, 결과적으로 제가 옳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관심사항이 아니지만, 그게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예. 그때 도망갈 때는 사실 쟤 왜 팔아? 라고 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순간에 도망간다라는 어, 판단을 한 게 지금에 와서 보면 일부나마 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음, 어이구, 주봉도 목락이 좋은 상황이네요. 제가 빗썸으로 넘어와선 첫 번째 거래가 이제 끝났어요. 첫 번째 거래가 끝났는데 어쨌든 조금 수익 내고 던져서 치킨은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에 기회가 언제 올지는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식을 한번 볼게요. 음, 주요하게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죠. 코스피는 한 가지는 트럼프가 판문점에 방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이 반도체 관련된 부품 공급을 안 할 거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등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음, 제일 위험한 거. 네, 거래량 느는 겁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와서 내려갈 줄을 몰라요. 예, 이런 건 굉장히 거슬려요. 지금까지 이 모양대로 가면 여기가 그랬거든요. 지금 이 위치가 여기 얘랑 똑같아요. 얘.
얘랑 거의 똑같은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팔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건 샀다고 보기에는 너무 차트가 엉망이에요. 엉망. 두 번째는 지지는 지금 여기나 가야 있어요. 2080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레버리지를 사겠다 그러면 2080선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지지는 전봉에서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접근을 해야 되죠. 반면 저항은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2038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할 건지 악재로 작용할 거니까 감이 안 와요. 만약에 일본 이슈만 없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호재일 것 같은데 어쨌든 평화 모드가 또 돌아오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는 거의 대단한 악재일 가능성도 높아서 네,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레버리지를 산다 그러면 2080선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은 2080선 아래로 내려온 시점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월봉을 보면 그렇고요. 주봉은 십자, 십자인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시가가 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봉의 저항과 주봉의 지지가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이번 주는 영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전봉 저점을 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락이 오면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오긴 올 것 같아요. 이번 주. 예. 근데 일봉은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일봉은 좋은 구조가 아닌데 어쨌든 주봉은 2080선까지 조정이 온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환경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차트로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구조라서 예, 지금 그런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예,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개인이 매도하는 장만 되어준다 그러면 주봉상 조정을 받으면 2100 아래에서는 아마 매수해 볼 만한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2100 아래에서 예, 여기 2056선까지 나눠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특히 월봉을 보면 바닥에서의 음봉, 그 다음에 아래 꼬리가 없는 양봉이기 때문에 결국 불펜 지지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2080 아래가 아니면 월봉상으로는 매수해야 될 가치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고 단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월봉을 보고 2080선 아래까지 기다려 보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가져가야겠죠. 어, 지금 그 일본 건을 가지고 내일 뭔가 이슈가 있을 테니까요. 그 이슈를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난 뒤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접고요. 예, 내일 아침에 9시가 되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방송을 진행하지 않잖아요. 예, 9시가 되면 지수랑 그 다음에 그 가상화폐랑 다
정리를 해서 10시 안쪽으로 다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의 상황은 주봉과 올봉이 서로 끼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봉 저항으로부터 멀어져야 매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상태면 올봉 저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시가에서 매수를 해봐야 상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려 그러면 2080선 가까이 최대한 붙일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예,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음, 양매도장은 아닐 것 같은데 좀 아리까리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머리를 좀 굴려서 레버리지랑 풋을 좀 사볼까? 아니면 인버스랑 콜을 사볼까? 어느 쪽으로 해볼지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위든 아래든 한번 출렁이긴 할 테니까요. 그걸 노려보고 예, 배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어느 걸 사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고 풋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인버스를 사고 콜을 사는 게 나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한번 실행에 옮겨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막 해보시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냥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는 레버리지랑 풋을 샀거든요. 레버리지랑 풋을 샀는데 예, 풋은 만기일날 깡통 났고요. 예, 풋은 만기일날 깡통 나가지고 만기 전날 다시 풋을 사서 예, 깡통 난 풋은 다 복구를 했고요. 레버리지는 안 팔았어요. 그래서 계속 들고 있다가 올라왔잖아요, 사실. 그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이익을 내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레버리지도 이익이 났고 풋도 이익이 났는데 어, 그 당시의 전략 자체로는 완전히 꽝이었어요. 왜냐면 옵션 프리가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예, 전혀 예, 마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6월, 7월물이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도 의도적으로 풀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7월 초에 한번 다시 고민을 해서 진입을 해볼 계획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세 번인가 두 번인가 해봤는데 예, 실패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응이 되니까. 다만 이제 큰 재미는 못 봤죠. 그냥 저냥 소소하게 지나간 거라 계속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연구를 좀 더 해보고요. 방법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세미나를 마무리를 짓고요. 예,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오실 때 종목을 갖고 오세요. 종목을 갖고 오시면 사실은 이렇게 띵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예, 다음 주부터는 오실 때 마음속에 종목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바로 예, 띵글로 종목을 분석을 해서 저 프로그램을 나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예,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이 방송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